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하고요, 베네수엘라가 전쟁 직전의 그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심각한 게 그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그 마두로잖아요. 이자가 이제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예요. 마두로가 이게 부정선거로.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실제요. 그때 그 득표율이 보면 이게 그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가 이게 그 압도적으로 이긴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스페인으로 망명을 했는데요.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가 이제 그 압도적으로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거의 아마 이게 67대 30% 2배 이상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이걸 이게 조작해가지고 투표 종료하고 이게 6시간 만에 마두로가 삼선됐다. 말도 안 되는 게 부정투표를 한 겁니다. 마두로가 이제 그 삼선을 했다. 그런데 실제는 야당 후보 곤살레스 후보가 67대 30으로 그 승리했다. 근데 부정선거로 뒤엎어버리고 지금 그 야당 후보는 스페인으로 망명한 이런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이게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이거 한국의 이재명 같은 놈이네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재명도 이게 부정선거를 확신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 이거 마약이죠, 마약. 마약이 이제 그 실제 카르텔이요. 트렌데 아라과, 발음도 이게 어렵네. 베네수엘라에 있는 마약 테러 단체인데 트렌데 아라과 이런 데 그 마약 단체를 이 카르텔로 베네수엘라 이래가지고 그 지정을 한 거예요. 마약과 전쟁을 베네수엘라. 그래서 이제 그 마두로한테 체포 있잖아요. 와, 이거는 이게 진짜 제거하려고 하는 거 봐요, 미국이. 마두로 체포와 관련해서 정보를 주면 5천만 달러 주겠다. 692억을 준대. 야, 마두로 체포와 관련해서 그 정보를 주면 현상금이 692억을 미국이 그런 거예요. 마두로를 제거하겠다. 이 말은 그 베네수엘라하고 전쟁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두로가 자기도 그냥 죽진 않잖아. 민병대가 한 400만이 넘는데 400만 민병대를 동원해서라도 난 미국하고 싸우겠다. 마두로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은 이제 이지스 구축함을 이지스 구축함 세 척과 4,000명이 넘는 군병력을 이미 투입했다. 야, 이지스 구축함 세 척과 4,000명이 넘는 군병력. 근데 마두로도 그냥 죽진 않겠다. 우리도 끝까지 민병대 동원해서 이제 끝까지 싸우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촉즉발에 한 450만 민병대 되는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 지금 직전입니다. 미국은 이제 이지스 구축함 세 척에 또 세 척의 상륙 수송함. 그러니까 이제 6척이 갔네. 이지스 구축함 세 척에 그 다음에 세 척의 상륙 수송함. 거기다가 병력을 대규모로 보내고 베네수엘라는 이제 민병대 450만 동원해서 싸우겠다.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유는 뭐다? 이유는 이제 부정선거, 마약 밀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반미, 정치범이 많이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다 구속을 해나가. 정치범이 1,000명이 넘다는 거예요. 몇 놈은 석방했는데 몇 명은.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실제. 사실상 엄청난 지금 전쟁 직전의 위기다. 미국은 전쟁 한 다음에 하는 나라잖아. 미국은 한 다음에 하는 나라잖아. 전쟁을 우리나라처럼 고민도 안 하지. 그냥 이란 때릴 때 보면요. 무자비하게 이란도 때리는데 베네수엘라 민병대가 450만이지 정규군이 얼마 되겠습니까? 이미 나라가 망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지금 심각한 게 전쟁 위기다. 왜 그러냐면 이미 마두로도 테러리스트로 나라 자체가 테러국으로 그 다음에 마약 카르텔 그리고 부정선거
뭐 이런 데 그 이유로 겹치면서 원래 이제 그 반미 행보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두로 이놈이요. 마두로가 이게 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게요. 이런 게 기사가 떴습니다. 어제 마두로가 교육자들, 선생님들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선생님들이 모인 그 교사들 교육대에서 마두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요. 갑자기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놈이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교사들 모임에 그 강의를 하면서 갑자기 중국 시진핑이 선물한 핸드폰 있잖아요. 중국 시진핑이 선물한 화웨이 핸드폰을 갑자기 꺼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 시진핑하고 위성통화 한다고 이게 떠들면서 뭐 실제 통화인 건 아니지만 떠들면서 니하오 안녕하세요 쉐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그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야, 참 이게 그 교사들 모아놓고 마두로 대통령이 강의를 하면서 갑자기 시진핑이 자기한테 선물해준 화웨이 폰을 꺼내서 니하오 쉐쉐 이런 게 그 통하는 듯한 이런 제스처. 이건 막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막 극대노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데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지금 막 미국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쟁 촉발 직전이다. 아마 전쟁 나면 뭐 하루아침에 해장거리겠죠. 뭐 하루아침에 해장거리지. 뭐 베네수엘라 같은 거는 이게 그냥 바로 그냥 미사일 한 몇백 개만 때리면 바로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급대가리 없이 이게 까부니까 오히려 이제 그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그 베네수엘라 이 문제가 제가 쭉 그 배경하고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제가 왜 국제 뉴스인데 제가 중요하게 그 서정TV에서 다루느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베네수엘라하고요. 우리나라 이게 그 좌파 정권이요. 데칼코마니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옛날에 차베스가 있었고요. 지금 마두로가 있잖아요. 차베스나 개성한 마두로가 다 똑같은 놈들이죠. 이런 이게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권과 우리나라의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좌파 정권이 일란성 쌍둥이처럼 이게 이거 똑같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방송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게 그 찌베스, 찌제명, 이재명이 별명이 찌제명 찢어버린다. 형수의 그 어디 형수의 그 성기를 찢어버린다. 그래서 찌제명이잖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게 그 차베스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찌베스가 있다. 이렇게 저 똑같은 둘이는 이게 똑같은 스타일이다. 정치가 이렇게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가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완전히 일란성 쌍둥이 데칼코마니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에요. 제가 공통점을 우리나라의 이재명하고 비교해보자. 베네수엘라 거의 똑같습니다. 자, 첫째, 베네수엘라 그때 그 집권당 차베스부터 구호가 뭐냐? 마두로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국민주권 정부. 그런데 찌제명이 이재명도 구호가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이게 독재가 제일 위험한 게 다 국민을 내세우는 거예요. 원래 독재자들은 법이나 법치를 하면 안 되잖아. 국민의 뜻은 법도 개무시하고 지 맘대로 하니까 국민주권 이게 좀 독재자에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나 마두로도 국민주권 정부. 근데 우리나라 찌제명도 국민주권 정부. 이게 똑같잖아요. 이게 독재자입니다. 국민을 앞세운다. 첫째 공통점. 자, 두 번째 공통점이 차베스도 그때 그 최고법원 대법원의 재판관을 거의 뭐 한 5명인가 갑자기 널려가 자기 임명했잖아. 그러면서 이게 정부의 불리한 판결이 한 건도 없었다. 그러니까 법원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해서 대법관을 몇 명을 늘려버렸잖아. 차베스가. 그런데 우리나라 이재명이가 하는 짓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름하에 대법관을 갑자기 차베스보다 몇 배 늘리네. 우리 갑자기 15명 늘려. 2배로 늘려. 이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법 장악하는 상권 분립을 형해시키는 이게 두 번째 공통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네수엘라도 빚내가지고 국민들한테 쿠폰 뿌리는 이게 전문이죠. 빚내가지고 쿠폰 뿌리다가 나라 망하고 지금 베네수엘라에 미인들이 많잖아. 여자들에게 몸팔로 다니는 이런 게 국제적인 창녀국가 돼버린 나라가 망하니까
베네수엘라가. 왜? 빚내가지고 막 국민한테 뿌리니까 쿠폰. 이게 이재명이가 막 빚내가지고 미래 세대 약탈해서 돈을 막 뿌리버리는 이거하고 이게 똑같잖아요. 이게 세 번째 공통점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좀 전에 봤잖아요. 마두로가 화웨이, 시진핑이 선물한 핸드폰 꺼내가지고 쉐쉐, 니하오 이런 식으로 중국 행보를 하잖아. 반미. 이재명이가 똑같죠? 중국의 쉐쉐. 왜 중국 건드리냐? 중국이 무조건 쉐쉐, 쉐쉐하면 된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마두로도 이게 쉐쉐, 쉐쉐 이런 식으로 둘 다 친중 행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미 행보를 하는 외교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섯 번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가장 공통점이 베네수엘라도 야당의 곤잘레스 후보가 거의 70% 압도적 이기는 걸 뒤집어 버렸잖아. 마두로가 이긴 걸로 부정선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고든창, 모스탄 뭐 여러 데 우리 전문가들이 와서 본 것처럼 이게 사전투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이거 부정선거 맞다. 중국의 계획 맞다. 진실을 떠나서 트럼프는 그래 본단 말이지요. 왜? 외국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본투표에 김문수 이겼지 않냐? 근데 사전투표가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통계학적으로 가능해? 이렇게 미국에서는 다 이렇게 본다는 게 전 세계가. 저 내용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다 이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들로 보고 있다.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똑같잖아요. 부정선거, 그 다음에 친중 반미, 그 다음에 그냥 퍼주기. 그리고 이제 국민주권 내시하면서 독재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사법 장악 하는 짓이 똑같다고 보는 거야. 제가 봐도 베네수엘라하고 이재명이 하는 짓이 거의 똑같습니다. 정책이. 그래서 제가 다루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문제를. 지금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전쟁하면 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재명이가요. 회담하러 가는데 다 퍼주고 굴욕적인 협상하면요. 나라 망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전쟁으로 완전히 한포 사격으로 망할 수가 있고 이재명이는 경제 폭탄으로 그렇잖아요. 완전히 관세 폭탄으로 나라가 망하는 거는 똑같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정말 어떻게 베네수엘라 지금 사태를 면밀하게 여러 각도로 제가 자료들이나 전문가들 취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찌재명이 이재명이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제가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결론도 똑같이 베네수엘라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한다. 다만 대한민국은 관세 폭탄으로 망하고 아마 베네수엘라는 한포 사격, 이지스함, 구축함, 미사일이 많잖아요. 이런데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베네수엘라가요. 석유도 많이 나고 자원이 아주 부국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차베스부터 마두로까지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서 나라가 망국의 길로 이렇게 세계 최빈국으로 그냥 나락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재명이나 문재인 지도자 하나 잘 뽑아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베네수엘라 행 급행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우리 베네수엘라 마두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도 끌어내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정치범이 1000명 이상이 부정선거 주장했다고 1000명 이상 수감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엄했다고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덕수 온 추경호 모든 사람을 다 잡아있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독재를 하면서 정치 탄압하는 완전히 베네수엘라와 이재명의 한국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특히 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끌어내리듯이 한국의 이재명도 같이 힘을 합쳐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베네수엘라 사태는 이재명의 미래를 보는 거울입니다. 베네수엘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이재명의 운명도 보이지 않을까. 보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더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면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